또 이제 이거 김정은의 또 다른 짓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남 부서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동반자, 방조자 역할을 담당할 귀중한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의 칼날 밑에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외피를 쓰고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가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외피를 쓰고 민중복지당인가요? 민중복지당 그런 게 있죠. 통진당을 해산했는데 통진당의 아류들이 지금 가득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동당도 있고, 제가 그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영등포에 민주노동당 총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정권이 빨리 체제를 바꾸라고 지금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빨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민주노동당, 민중복지당인가요, 이게? 감독님, 이건 무슨 당이에요? 복지한수당. 복지한수당? 민중당? 하여튼, 당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정의당. 다 그런 종류들이죠.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당들은 다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적진에 있는 우리의 동지입니다. 이랬잖아요. 진보 세력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김정은의 동지라고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독재 칼날 밑에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피를 쓰고 우리 당의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가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노동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보기에. 예?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 김정은의 동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김정은의 노동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가업으로 내세운 당이 엄청 많다는 거죠. 왜냐? 추미애 당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 국유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강력에는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지금 나와 있죠. 예? 또 그리고 화폐개혁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체제를 바꾸면 화폐개혁을 합니다. 또 자유 지금 한국당 해산하라는 이걸 지금 맨날 진보 세력이 나와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체제 전환의 매뉴얼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을 해외여행 기간에 전자결제로 임명을 했죠. 아니 그렇게 뭐 전에 자격이 없는 걸 막 할 바에는 그냥 하지 청문회는 왜 합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돈 벌고 불법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우리 보고 법 지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보고는 왜 뭘 말만 하면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처벌하고 자기네들은 온갖 법을 다 남용하고 안 지키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도둑한데 그 정상적인 사람을 가서 판결받으려는 거나 똑같지 뭐가 틀려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정말 가장 권위 있는 사법부가 돼야 할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뭘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그냥 아예 재판이라는 게 아예 없애버리죠. 예? 뭐 재판 뭐하러 받아요? 예? 범죄자들이 하는 재판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김정은이가 우리 보고 이거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미리 또 지시를 내렸네요. 보세요. 제가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하수인인가 앞잡이인가 이렇게 실천가인가 김정은 지시 문재인 실천 이런 스탠스로 왜 계속 가는가 이거 의문을 제기하는 이게 그 이유입니다. 보십시오. 이번 통진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부서에서는 대남 부서란 얘기입니다.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거 딱 맞지 않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한 거 지금 딱 한 거 아니에요? 예?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입니다. 그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의 적화통일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 한 80% 정도 적화된 상태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를 지키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배낭 장정을 시작하셨고, 예, 저희가 이 정말 이거 무슨 그 세상에 보면 이게 무슨 별 효과 없어요. 그냥 다윗으로 말하면 물맷돌 정도나 될까요? 이거 하나 유튜브 하나 붙들고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우리가 그 이 반대 세력이 우리를 언제라도 암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이 적세를 지어서 깜방에 쳐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다 각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피타게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만든 나라인데 어떤 개쓰레기들이 지금 이 집을 지금 강탈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데서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돼지를 넘어서 우리는 화석 같은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지 말아야 될 존재들인 거죠. 개나 돼지도 때리면 소리 지르고 반항합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정당한 것을 빼앗기고도 이렇게 예? 이런 쓰레기 같은 집단들한테 짓밟히는 게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기여도가 없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찍이 6.25 때 올라가셔서 대한민국에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23년 동안 22년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세금 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혜택도 많이 자유민주주의 혜택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목숨을 바쳐서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저희들이 목숨 걸고 찾아왔고 저 진짜 떠날 때 쥐약 가지고 왔어요. 가다가 잡히면 쥐약 먹고 죽으려고요.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정말 좋은 나라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끼리만 탈북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너무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빨리 이렇게 좋은 나라를 북한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게 저희들의 최고의 소원이자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실천하기도 전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 심정보다 더 억울하고 더 분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이 땅에 이 모든 곳에 스며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 세력들은, 예, 이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은 정말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해요.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 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게 뭐냐? 사이버 테러, 사이버 해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 자폭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 평등하지 않고, 평등이라는 게 무슨 문재인이가 뭐 재산 빼앗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평등입니까? 만인에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게 평등이죠. 북한에서 평등을 떠들지만 평등이 없는 것은, 북한은 계급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로얄 패밀리들은 어떤 잘못을, 살인죄를 저질러도 다 무죄고, 출신 성분이 좀 나쁜 사람들은 조금 잘못해도 정치범 감옥에 처박아 놓고, 이런 게 이게 공산당의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에 평등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경수 드루킹 일당, 드루킹은 잡혀갔는데 거기에 몰입급에 해당하는 김경수를 왜 풀어줍니까? 댓글을 1억 몇 개나 달았는데, 댓글 몇백 개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1억 개 넘게 달도록 지시한 사람은 지금 뭐 도지사를 또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이따위가 나라냐고요.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겁니까? 입만 열면 평등을 떠드는 자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문재인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진보를 그렇게 따른다면서요. 진보라는 거는요, 진보 세력이라는 거 김정은이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네 동지라고. 북한의 쓰레기 집단, 봉건, 왕조와 야합한 이런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고요.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태보 세력들이죠. 역적 세력들이죠. 북한은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북한은 봉건 국가입니다. 봉건 왕조입니다. 봉건주의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주 심하고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제도. 조선조 때 계급 있지 않았어요? 양반 쌍놈? 북한에서 적대 세력에 해당하는 27% 노예들이죠. 45% 동료계층 양민이겠죠. 양민들. 그 다음에 28%에 해당하는 핵심 세력, 그거는 아주 양반놈들이죠. 양반놈들. 그래서, 예? 특혜를 받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특혜받는 세력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내일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진당 지금 6명을 문재인 정권이 임명을 했죠. 통진당 6명, 아니, 통진당이 자꾸 통진당 그래. 헌법재판소 6명이 지금 문재인의 적극적인 신임을 받는, 김정은으로부터 진보 세력이라고, 예,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가장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있으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강인덕 장관님께서 그 강의하신 날인데, 장관님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이 정권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 문재인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지 그것을 정말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 남한의 이 세력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막 있는데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요거를 좀 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보여드려서 정말 우리가 지금 간헐적으로 이게 간접적으로 그 김정은의 지시하에 살고 있구나. 이걸 좀 느끼라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달려가고 있죠. 아니, 경제 성장률이 0.3%인데, 예? 독일의 짜이퉁지라고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유명한 매체인데, 거기에다가 총소리가 났는데, 미사일 발사됐는데, 총소리도 울리지 않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아주 올라가서 평범함의 위대함? 야, 말은 잘해요. 평범하게 뭐가 평범해요? 문재인 평범합니까? 그 부인 평범합니까? 일반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행동합니까? 네? 원인은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지, 뭘 보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10%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이 체제를 다시 찾아야 되고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지금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산 노예 왕조의 하수인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식을 빨리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공산 노예 왕조를 제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평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번영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아득한 옛날에 어떤 그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심각한 말씀만 드리게 되는 거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만 없으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종북 세력이 없어져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나라가 번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공산 노예 왕조 세력이 제거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원하지 않아도 지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다 팔다리 있고 건강합니다.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저 북한에 있는 공산 노예 왕조 이 봉건 세력을, 이게 지금 21세기 봉건 세력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봉건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주사파는 사실 주사파가 아니고요. 봉건 세력입니다. 이 시대를 뒤로 끌어당기는 봉건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봉건 국가에 살고 싶으십니까? 양반 쌍남하는 제도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 지금 양반 쌍남 제도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5.18 특혜 세력. 또 요즘에 뭐 김원봉이 무슨 동학혁명 유공자 이 유공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게 유공자들이 다 이제 뭐가 되느냐? 그 특수 세력, 옛날로 말하면 그 양반 세력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가지고 유공자 그 세력들을 다 먹여 살리느라고 등골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인간은 남의 힘에 의해서 먹고 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노력 없는 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등가죽이 발라야 백가죽이 바르다. 허리 굽혀서 열심히 일해야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생존 본능의 법칙이라는 거죠. 인간 생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공자? 웃기고 있어요. 무슨 유공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유공자 제도 이거 정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놀고 먹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네, 여러분들께서 각성하면 우리는 아직 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점령당하고 지금 뭐 패스트 트랙인가요? 뭔가요? 우리 이름 잘 알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우리들의 주권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다시는 득세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매번 부탁드리지만 구독 또 좋아요 이거 찾지 못한다 그러시는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는 거고요. 그 또 밑에 보면 이렇게 요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처럼 생긴 게 구독 옆에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알람이 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